네, 시선집중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계절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분 저분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있는데요. 보궐선거 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후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시사하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인데요. 얼마 전에 대선 출마를 강력히 시사하셨던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제가 계속 선언이 아니라 시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정확히 정리 좀 해주시죠. 그 말씀이 맞죠. 아직 공식 선언한 건 아니고요. 네. 폭넓게 다른 분들 의견 듣고 네. 또 혼자 해야 되는 공부, 준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라카룸에서 몸 풀고 있다. 그리고 들썩들썩한다. 그 라카룸 안에서. 네. 쉽게 하면 개봉박두 선언한 것인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대한민국 정치가 좀 지루하고 대한민국 정치에 너무 변화가 없고 네. 매일매일 똑같은 얼굴,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대립 이런 상황에서 뭔가 변화를 추동하는 역동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국민적인 바람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타이밍이에요? 왜 이 타이밍이냐? 네, 왜 이 타이밍에 강력히 시사를 하셨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만일의 뜻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숨기고 저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요. 네. 하루 이틀 고민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게 만 28살 나이였어요. 2000년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이러저러한 고민을 시작한 게 적어도 20년은 넘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0년 뒤, 20년 뒤, 10년 뒤 어떻게 달라지는 게 분명한데 그 변화의 활시위를 당기는 일을 그래도 내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용기 있게 자신 있게 먼저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 좀 더 이제 부연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목전에 다가온 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고 아무래도 언론의 관심은 이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좀 더 만약에 지금 계속 준비 중이시라고 한다면 준비를 좀 더해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을 조금 더 조절할 수 있을 텐데 좀 빠른 거 아니냐 일각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 타이밍에 이제 보궐선거가 아니라 대선 출마를 강력히 시사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반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를 통한 시대 교체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기득권과 정체에 맞서서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국민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의 정치가 필요한 것 같다.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기자들이 그러면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광주 MBC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광주 갔었던 일이 있어서 네. 2주 전인데요. 거기에서 서울시장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광주발 인터뷰를 이제 기폭제로 해서 그러면 다른 생각 하나 보다 하고 기사가 나가기 시작을 한 거라서 추측 보도가 먼저 갔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데 분명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또 하거나 그렇게 하는 제가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시겠지만. 네. 그러면 진짜로 그 말씀 왜 서울시장은 왜 생각을 안 하셨어요? 이미 당에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선출직 공직자들은 다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기초의원부터 대통령까지 각각의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 고민은 대한민국이 지금 잘하면 정말 더 멋있는 나라로 갈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시대적 과제를 회피하고 있는 모습, 정치권의 대립과 비효율성 이런 것들만 잘 극복하면 될 것 같은데 용기 있게 먼저 그런 얘기를 좀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 스스로가 40대 기수 이렇게 설정하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만 젊다고 정치를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시대 교체의 어떤 가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했어요. 특히나 지금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건 노동조합 혹은 근로기준법 바깥에서 소외받고 있는
이런 노동자들이 대단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플랫폼 노동자들만 해도 한 7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고 이른바 라이더라고 불리는 분도 30만이 넘는다는데 그분들의 근로조건과 그분들이 도대체 어떤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실태조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그러니 경제, 문화, 사회 다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변화를 막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정치만 지금 그냥 이렇게 지루하게 매일매일이 똑같이 반복되고 무능하다고도 보이고 비효율적으로도 보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 변화의 활시위를 당기는 일이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굳이 뭐 나이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과제가 있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인식한 사람이 저는 시대 교체를 만들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 교체 그러면 교체의 대상에 지금 그 민주당의 중심은 586이다 다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대상에 586도 포함이 됩니까? 굳이 누구를 밀어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차피 겨울은 봄에 꽃들이 피기 시작하면 겨울은 갑니다. 그러니까 그 저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앞에는 뭐 386, 486, 586 이렇게 앞에 숫자를 바꿔서 변화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물러나라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역량과 준비를 가지고 있는 젊은 정치인들이 용기를 내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먼저 어차피 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됐으니 제가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른 젊은 정치인들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좀 한 번만 받아서 다시 한번 들리면 꽃이 피면 겨울이 가는 게 아니라 겨울이 가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 아닌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그렇다고 586 물러나라가 아니라 586과는 다른 목소리가 어떤가 당에 이제 적극적으로 관철이 될 수 있게 하는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인물 교체하고는 또 다른 그러니까 그 결수가 있는 건데 그런 데서는 의지로 오히려 표명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박용진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뭔데요? 제가 이런 의사가 있음을 굳이 숨기지 않으면서 이른바 대통령 준비라든지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준비하시던 분들이 발걸음이 되게 바빠지셨고 다른 정치 일정들을 좀 뭐 당기시는 것들 같아요. 40대가? 아니 제 또래들 말고 위에 선배들조차도 여러 가지 그 당 안에 더불어민주당 안에 이런 그 변화의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박용진이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도 처음 들었어요. 97세대? 그건 뭐예요? 뭐 90년대 학번들, 70년대생들 이렇게 하는데 저도 처음 듣는 얘기가 97.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 2주 정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저는 뭐 그렇게 저희 세대가 그렇게 규합되어 있는 세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달래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펴야 이제 봄이 만발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각자 준비됐으면 다 용기 있게 출발하시자 그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좀 답답한 건 뭐냐면 이른바 운동권 세대 혹은 뭐 386 세대 했었던 분들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뭐 규정이 다 좋은데 젊은 분들이고 다 좋은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고 경제 문제 잘 모르는 거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무관심했던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경제에 강한 젊은 개혁 정치인이라고 하는 제 규정을 가지고 재벌 개혁뿐만이 아니라 혁신 창업에 대한 고민까지 그리고 유치원 개혁뿐만이 아니라 시대적 개혁까지 이렇게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추진력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워낙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답변도 준비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좀 약간 우경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 받으셨죠. 그러니까 그 의원님이 그러니까 몇 번에 발걸음을 놓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던데 그래서 뭐 조선일보 행사에 간다든지 그 130장군 뭐 빈소를 조문을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우경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축구도 정치도 다 운동장을 넓게 쓰는 팀이 이겨요. 그리고 양발을 다 잘 쓰는 선수가 골을 넣죠. 어제 그러니까 이제 날짜로 보면 어제죠. 맨시티전에 나간 그 손흥민 선수 보셨죠? 네. 오른쪽에서 출격해가지고 골 받아가지고 왼쪽으로 움직여서 왼발로 골 넣잖아요. 좀 뭐 예술이라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건 그 토트넘이 움직이는 걸 보세요. 그 먼저 해리케인이라고 하는 선수가 먼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손흥민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볼은 딴 데로 가는데 이 전체 그 상대 수비 진영을 다 흔들어요. 박용진이 뭐 진보 출신이야. 민주당이 원래 왼쪽이야.
그러니까 계속 왼쪽 레프트 윙만 공격한다 그러면 상대 수비가 막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축구는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되고 정치는 포용력을 갖춘 팀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 축구 선수는 양발을 다 잘 써야 되고요. 정치인은 그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 성과를 내고 골을 넣기 때문에 저는 그 운동장을 넓게 쓰는 뭐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확장성이라는 게 여기에도 어필하고 저기에도 어필한다고 여기에서도 호응하고 저기에서도 호응하는 거 꼭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을 살펴보면 다 아실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이미 92년도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이제 참배했고요. 네. 그리고 2012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결단했다 이러면서 하셨고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 본인을 죽이려고 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그 기념관 예산까지 국가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을 탄핵했던 세력들에게 권력을 줄 테니 정치를 바꿔보자라고 제안했던 건 저는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과거에 쭉 보여줘 왔었던 포용력을 갖고 확장성을 유지해가는 그렇게 해서 정권도 창출해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도 만들어냈었거든요. 그 위에 그 전통 위에 있기 때문에 박용진의 뭐 이런 고민이 우경화다 우클릭이다 뭐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도 없고요. 뭐 제가 백선엽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조문을 갔다고 그래서 그 친일 행적을 두술하거나 재벌 체제를 승인하지 않은 거고요. 그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의 공갈을 얘기한다고 해서 유신 독재의 이런 과오와 잘못 반인권적 행정에 대해서 그걸 용서할 수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금태섭 전 의원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에 가서 민주당을 향해서 진보가 아니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들으셨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태섭 의원이든 누구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비판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네. 조금은 좀 빠르지 않나. 그러니까 당에서 이렇게 저렇게 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나가셨다 하더라도 바로 그 본인이 몸담았던 당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이고 아직 그 뭐 저 탈당계 잉크도 안 발랐는데 벌써 그 이렇게 뭐 서울시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계획하시는 게 조금은 빨라 보인다는 말씀드리고요. 되게 친했고 좋아하던 정치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진영 간의 경쟁 과정이니까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쟁 후보로 나오시게 되면 뭐 비판, 경쟁 뭐 해야 되는 상대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불거진 게 이제 그 증여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저나 더불어민주당이 부자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고요. 자수성가한 부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상속세와 증여세를 다 낸 사회적 의무를 다 하신 분들이 그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태섭 의원이 본인이 해명한 것처럼 증여세 다 냈고 그리고 그 부의 출처가 어떤 거다라고 다 밝힐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문제되지는 뭐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국민들 상식에는 본인도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고 그 특혜가 대를 물려가는구나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 신중하게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노동 문제 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 개혁 입법 관련해서 입장을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네네. 일단 지금 공정경제 3법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게 당의 입장은 맞습니까? 당의 입장은 정부 원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시킨다 이게 입장이고요. TF를 구성을 해서 재계의 목소리와 다른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지금 듣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참 걱정인 게 국민의힘의 김종인 대표가 너무 세게 얘기를 해놓으셔가지고 재계 얘기를 담아서 개정할 거면 하지도 마라 뭐 이런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도 뭐 그 원안대로 이제 간다. 저는 그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개혁 성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정개혁 3법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3% 룰도 원안대로 간다라는 게 당의 입장입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왜 3%냐? 그 정치적 합의, 사회적 합의의 기준이고 예. 다른 법안들에서 이렇게 인용한 뭐 부분이니까 그리고 뭐 대한민국에 있는 재벌 총수 체제 때문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갑질이라든지 상속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확장성의 문제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그러면 비슷한 족벌 재벌 체제가 경제를 이끌다가 이게 엉망이 된 멕시코, 브라질처럼 그냥 놔두실 거예요? 아니면 이 경쟁의 룰을 잘 잡아서 미국 경제처럼 혁신의 경제로 갈 거예요? 네. 저는 그 세습 재벌가의 시대에서 혁신 창업가의 시대로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전환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출발점이 공정경제 3법에 있다고 봅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지금 워낙 이야기가 뭐 많이 뭐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일단 약간 걱정스러운 건 우리 청취자들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는데 우리가 그 사업주의 책임성을 좀 분명히 하고 처벌 가능성도 높이는 것도 동의합니다. 모두가 다 동의하는데 이게 지금 재정법이에요. 재정법이면 상당히 이게 법의 적합성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재정법인데 어디로 가서 이걸 논의를 하느냐면 법사위로 가서 논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재정법이라는 게 이제 법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법들을 강화해서 개정해가지고 하는 거라면 아마 환노위에 가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법사위에 가서 하니까 법사위에는 야당 쪽에 질비한 뭐 율사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법의 정합성이 떨어지면 상당히 어려워서요. 요것 때문에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기국회 안에 이걸 통과시키려면 그 이제 이거를 통과시키자는 목소리만 세게 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게 법이 제정돼 나중에 막 그 후유증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는 게 더 큰 일이니까 신중하게 지금 법의 취지에 네. 분명히 동의하니까 네. 취지를 잘 살리는 입법 방향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시급한 법이라서 저는 저 개인에게 물어보신다면 정기국회 안에 할 수 있도록 머리 싸매고 협의해야 된다고. 근데 사실은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맞습니다. 쓸 수밖에 없는데 통과를 시키더라도 그게 누더기냐 아니냐도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애당초에 어떤 그 취지를 살린 거냐 아니면 꼼수가 있는 거냐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저 공정기획 3법 얘기하셨는데요. 감사위원 분리선임 이미 법에 있고요. 네. 근데 그것에서 어떤 꼼수가 있었는지 나중에 보시면 뭐 하여간 그 총수가 원하는 대로 감사위원도 선출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꼼수 피해갈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